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뭘 해주셨어요? 적금 하나 들어주셨죠? 아니면 나중에 집 한 채 물려줘야지 생각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주셨던 방식이에요. 근데 숫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00만 원을 적금에 넣으면 20년 뒤 약 1,700만 원이에요. 금리 2.78% 기준. 같은 1,000만 원을 QQQM에 넣으면요, 20년 뒤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8배 차이예요. 이 숫자가 믿기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아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적금도 부동산도 아닌 QQQM 플러스 SCHD 조합인지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한스푼입니다. 먼저 왜 많은 분들이 아이 앞으로 적금이나 S&P 500을 선택하는지 이유를 짚어야 해요. 워런 버핏이 뭐라 했냐면, 내가 죽으면 아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이 말 때문에 S&P 500이 정답인 것처럼 굳어졌죠. 근데 그 말을 한 게 2013년이에요. 엔비디아가 게임 그래픽 카드 회사였고 AI라는 단어가 뉴스에 없던 시절. 버핏의 진짜 메시지는 비싼 펀드 매니저 쓰지 말고 저렴한 인덱스를 사라 였어요. 그리고 버핏 본인은 2024년에 애플을 팔고 현금을 역대 최대로 늘렸습니다. 버핏의 철학을 따르되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해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덱스, 2026년 기준으로 그건 나스닥 100 ETF QQQM과 배당 성장 ETF SCHD 조합입니다. 자, 숫자로 비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00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할게요. 적금, 현재 금리 약 2.78%, 20년 뒤 약 1,730만 원이에요. 원금 대비 73% 늘어난 거예요. 나쁘지 않아 보이시죠? 근데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수익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20년 뒤 1,73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지금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QQQM, QQQ랑 완전히 같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데 보수가 0.15%로 더 저렴해요. 20년 넘게 들고 갈 아이 계좌에는 이 보수 차이가 수십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10년 연평균 수익률 18.6%, 20년 연평균 14%. 실제 데이터예요. 1,000만 원이 20년 뒤 약 1억 4천만 원. 적금 1,730만 원대 QQQM 1억 4천만 원. 8배 차이. 여기에 매달 30만 원씩 추가로 넣으면요, 20년 뒤 약 3억에서 4억 원 이상이에요.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등록금 걱정, 첫차 걱정, 심지어 결혼 자금까지 해결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집 한 채 물려주는 게 확실하지 않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물려주면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증여세부터 봅시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그 이상은 10%에서 최대 50%까지 증여세가 붙습니다. 15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만 약 4억 원 이상이에요. 거기에 취득세까지 붙으면 5억 가까이 세금으로 나가요. 집을 물려주려면 집값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서울 전체 평균이에요. 강남 3구는 평균 25억이 넘고 도봉구 강북구는 7에서 8억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합계 출산율 0.60대, 세계 최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아이가 30대가 되는 2050년대에 부동산이 지금처럼 오를까요? 서울 일부 지역은 오를 수 있지만 대다수 지역은 이미 정체이거나 하락 중이에요. 여기서 잠깐 QQQ와 QQQM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주린이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QQQ와 QQQM은 둘 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해요. 들어있는 기업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100% 같은 바구니예요. 수익률도 거의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첫째, 보수가 다릅니다. QQQ가 0.20%, QQQM이 0.15%예요. 0.05%포인트 차이. 작아 보이시죠? 근데 1,000만 원을 20년 굴리면 이 차이가 약 50만 원 이상 벌어져요. 아이 계좌처럼 20, 30년 묵히는 돈에서는 이 차이가 꽤 커요. 둘째, QQQ는 1999년에 나왔고 QQQM은 2020년에 나왔어요. QQQ는 옵션 시장이 엄청나게 활발해서 단기 트레이더들이 많이 써요. QQQM은 처음부터 장기 보유자를 위해 만들어진 ETF예요. 그래서 보수를 더 낮춘 거예요. 셋째, QQQ는 주당 가격이 약 530달러로 비싸요. QQQM은 약 210달러로 절반도 안 돼요. 아이 계좌에 매달 조금씩 넣기에는 QQQM이 훨씬 편합니다. 정리하면 내용물 100% 같은데 보수 더 저렴하고 주당 가격 더 낮고 장기 보유에 최적화된 게 QQQM이에요.
아이한테 QQQ를 사줄 이유가 없어요. QQQM이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2026년에 이 기업들은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에요.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검색, 메일, 쇼핑, 넷플릭스, 병원 진단 시스템까지 전부 이 기업들의 인프라 위에서 돌아갑니다. 아이에게 QQQM을 사준다는 건 뭐냐면요. 디지털 세상에 전기세와 수도세를 걷는 권리를 선물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는 동안 세상이 AI를 더 많이 쓸수록 이 권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아이의 성장과 QQQM의 성장이 같은 방향이에요. QQQM을 반드시 사야 하는 이유 3가지. 첫째, AI 인프라 투자가 멈추지 않아요. 2026년 글로벌 AI 자본 지출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가 6,500억 달러 이상이에요. 둘째, AI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구독에 반영되고 메타는 AI로 광고 단가를 올리고 있어요. 꿈이 아니라 실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셋째, 나스닥 100의 10년 누적 수익률이 452%예요. 대형 성장 펀드 중 상위 1%. 지금 고점 대비 12, 15% 빠져 있어서 오히려 세일 구간이에요. 근데 QQQM만으로 충분할까요? 아이 계좌의 성장주만 100% 담으면 2022년처럼 마이너스 33% 빠질 때 부모님 심장이 안 좋아져요. 여기서 짝꿍이 필요한데 왜 하필 SCHD냐? 다른 후보도 있잖아요. 커버드 콜 ETF인 JEPQ, 반도체 ETF인 SMH. 왜 이것들이 아닌지 설명드릴게요. JEPQ는 매달 배당을 11%나 주는 매력적인 ETF예요. 근데 아이한테는 안 맞아요. 이유가 3가지. 첫째, 콜옵션을 팔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수익이 잘려요. 2023년 QQQ가 38% 올랐을 때 JEPQ는 절반도 못 따라갔어요. 아이 계좌는 20년 묵히는 건데 상승을 매번 포기하면 복리 효과가 반토막 납니다. 둘째, 배당이 경상소득으로 과세돼요. 매년 세금이 빠지면서 복리가 느려져요. 셋째, 출시된 지 4년밖에 안 돼서 장기 데이터가 없어요. SMH는 반도체 ETF인데 너무 집중돼 있어요. 엔비디아 하나가 비중 20% 넘어요. 한 섹터에 올인하는 건 성인 투자자의 전략이지 아이한테 20년 물려줄 계좌에 넣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마이너스 40에서 50%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SCHD입니다. SCHD는 매년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우량기업 100개를 모아놓은 ETF예요. 보수가 0.06%, QQQM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배당 수익률은 약 3.3에서 3.7%. 왜 아이한테 SCHD가 맞냐면요. 첫째, 상승 제한이 없어요. JEPQ와 달리 옵션을 안 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그대로 받아요. 배당도 받고 성장도 맞는 거예요. 둘째, 보수가 0.06%로 거의 무료예요. 20년 넘게 묵히는 아이 계좌에서 보수는 진짜 중요해요. JEPQ 0.35%와 6배 차이. 셋째, 2011년 출시라 15년 트랙 레코드가 있어요. JEPQ는 4년, SMH도 변동이 심한데 SCHD는 검증이 된 ETF예요. 넷째, 배당이 적격 배당이라 세율이 유리해요. JEPQ 배당은 경상소득세 최대 37%인데 SCHD 배당은 적격 배당으로 0에서 20%. 세금 차이가 매년 쌓이면 20년 뒤 수천만 원이에요. SCHD에 어떤 기업이 들어있냐면요. 코카콜라, 쉐브론, 화이자, 버라이존, 브로드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고 기름을 넣고 약을 먹고 전화를 쓰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10년 넘게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이에요. 모틀리풀 데이터에 따르면 50년간 배당을 꾸준히 늘린 기업의 수익률이 비배당 기업의 2배 이상이었어요. 연 10.2% 대 4.3%. SCHD는 이런 배당 성장 기업만 골라 담은 겁니다. QQQM과 SCHD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QQQM은 AI 기술주 중심이에요. 크게 오를 때 크게 오르고 빠질 때도 크게 빠져요. SCHD는 배당 우량주 중심이에요. 덜 오르지만 덜 빠지고 매년 배당이 늘어나요. 2022년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33% 빠졌을 때 SCHD는 약 마이너스 5% 수준이었어요. 거의 안 빠진 거예요. 둘을 같이 들고 있으면 한쪽이 빠질 때 다른 쪽이 버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도 중요해요. QQQM은 안 팔면 세금이 안 나와요. 20년 들고 가면 세금을 완전히 미룰 수 있죠. SCHD의 배당은 미국 세법상 적격 배당으로 분류돼서 세율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배당 자체가 3, 4% 수준이라 부담이 크지 않아요. 아이 계좌에서는 둘 다 장기 보유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장기 수익 비교를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00만 원을 넣고 20년, QQQM, 연평균 14% 기준, 20년 뒤 약 1억 4천만 원, 30년이면 약 5억 원, SCHD, 배당 재투자 포함 연평균 약 10, 11%, 20년 뒤 약 6,700만 원, 30년이면 약 1억 7천만 원, 적금 2.78%, 20년 뒤 약 1,730만 원. 정리하면 적금 1,730만 원, SCHD 6,700만 원, QQQM 1억 4천만 원. 근데 여기서 핵심이에요. QQQM 50% 플러스 SCHD 50%로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씩 나눠서 넣으면 20년 뒤 합산 약 1억 원, 적금의 6배. QQQM만 넣는 것보다는 적지만 폭락장에서 SCHD가 버텨주니까 부모님이 공포에 전부 팔아버리는 실수를 막아줘요. 20년을 버텨야 복리가 폭발하는 건데 중간에 패닉 매도하면 끝이거든요. SCHD는 그 버팀목이에요. 자, 여기서 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넣잖아요. 매달 1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만 원씩 아이 계좌에 넣는다고 가정합니다. QQQM에 매달 100달러씩 연 14% 기준, 10년 뒤 약 2만 6천 달러, 한화 약 3,400만 원. 원금은 1만 2천 달러, 1,560만 원밖에 안 넣었어요. 20년 뒤 약 13만 달러, 한화 약 1억 7천만 원. 원금은 2만 4천 달러, 3,120만 원. 30년 뒤 약 55만 달러, 한화 약 7억 원. 원금은 3만 6천 달러, 4,680만 원. 매달 13만 원씩 30년 넣었더니 7억이 된 거예요. 원금 대비 15배. SCHD에 매달 100달러씩 연 10% 기준, 10년 뒤 약 2만 달러, 한화 약 2,600만 원. 20년 뒤 약 7만 6천 달러, 한화 약 1억 원. 30년 뒤 약 22만 6천 달러, 한화 약 3억 원. 적금에 매달 100달러씩은요, 금리 2.78% 기준, 10년 뒤 약 1만 4천 달러, 한화 약 1,800만 원. 20년 뒤 약 3만 2천 달러, 한화 약 4,200만 원. 30년 뒤 약 5만 6천 달러, 한화 약 7,300만 원.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같은 매달 100달러인데 30년 뒤 적금 7,300만 원, SCHD 3억 원, QQQM 7억 원, QQQM 플러스 SCHD 반반으로 섞으면 약 4억 5천만 원, 적금의 6배, 매달 13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 값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리의 힘이고 이게 아이한테 시간을 선물하는 거예요. QQQM 안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 5선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20년 동안 세상을 이끌 기업들이에요. 첫째, 엔비디아 비중 8.6%, 1위, 데이터 센터 GPU 점유율 95%, AI의 심장. 둘째, 마이크로소프트 비중 5.5%, 코파일럿, 클라우드, 애저. 고객 10억 명을 AI로 업셀링하는 구조. 셋째, 애플 비중 7.6%, 전 세계 20억대 활성기기, AI 탑재 신제품 교체 수요. 넷째, 아마존 비중 4.6%, AWS 글로벌 1위, AI 서비스 플러스 20% 성장. 다섯째, 브로드컴 비중 3.3%,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칩의 왕. 이 5 종목이 QQQM의 약 30%. 아이에게 QQQM을 사주면 이 기업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CHD에는 코카콜라, 쉐브론, 화이자 같은 배당 왕들이 들어있어요. QQQM으로 미래 성장을 잡고 SCHD로 안정과 배당 성장을 잡는 겁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대학교 갈 때, 이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는 동안 아이의 계좌는 조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전략을 한국과 미국 각각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한국,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QQQM 플러스 SCHD를 사주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합법적으로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10년 뒤 아이가 10살이 되면 다시 2천만 원 증여 가능. 20년간 총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아이가 성인이 되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늘어나요. 미국은 더 유리해요. 2026년 기준 연간 증여 비과세 한도가 1인당 19,000달러, 약 2,500만 원이에요.
부부가 같이 하면 38,000달러, 약 5천만 원, 매년이에요. 한국은 10년에 2천만 원인데 미국은 매년 5천만 원이 비과세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계좌는 UGMA 또는 UTMMA라는 미성년자 투자 계좌를 열면 돼요. 부모가 관리하다가 아이가 18세에서 25세가 되면 주마다 다른데 자동으로 아이한테 넘어갑니다. 주식, ETF, 채권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세금 팁 하나 더. 아이의 투자 수익 중 첫 1,350달러는 완전 비과세. 다음 1,350달러는 아이의 세율로 과세돼서 거의 0%에 가까워요. 2,700달러 넘는 수익만 부모 세율로 과세됩니다. 아이 계좌에 QQQM 플러스 SCHD 넣고 장기 보유하면 매년 실현하는 수익이 크지 않으니까 세금이 거의 안 나와요. 4천만 원을 QQQM 50% 플러스 SCHD 50%에 20년 넣으면요. 합산 약 4억이 넘어요.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4억, 등록금, 유학, 첫 차, 결혼자금, 걱정이 사라지는 숫자예요. 1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세금만 4, 5억인데 QQQM 플러스 SCHD 4천만 원으로 세금 없이 4억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게 똑똑한 선택인지 보이시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는 예금 금리가 15%였어요. 1억 넣으면 매년 1,500만 원이 이자로 들어왔습니다. 집만 사도 3억이 20억이 됐고요.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뭘 해도 부자가 되는 시대였어요. 2026년, 지금은요? 예금금리 2.78%, 부동산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사고팔고 물려주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 폭탄이에요. 서울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7% 올라가는데 실거래가는 제자리. 세금만 올라가는 구조예요. 합계 출산율 0.6명,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30년 뒤 부동산을 누가 사줘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주셨던 방식으로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는 있어요. 적금 들어주고 나중에 집 사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2050년에도 통할까요? 아이에게 적금 통장을 물려줄 건가요? 아니면 AI 시대의 전기세를 걷는 권리를 물려줄 건가요? QQQM 플러스 SCHD 지금 넣으세요. 아이의 시간이 나머지를 해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